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드디어 개신교의 전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 연유를 살펴가는 과정에서 아주 기원적인 문제로 통일신라 시대 경교부터 시작해서 서학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전파와 그리고 조선시대 때 박해까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작 다루고 싶어 하는 것, 또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개신교의 전파였죠. 이 땅에 어떻게 개신교, 즉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파되었을까 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천주교는 지난 시간에 병인 박해까지 큰 4대 박해를 겪었습니다.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오 박해, 병인 박해까지. 그런데 그 병인 박해는 대원군이 즉위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었죠. 대원군의 즉위는 다시 말하면 고종이 왕이 된 때는 186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정확하게 10년 동안을 아들 대신 섭정을 하게 되죠. 이 기간은 이른바 서세동점이라고 해서 서양 세력이 지속적으로 동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양 세력이란 바로 제국주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초기 세계 지도를 양분했던 나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포르투갈의 활약이 대단히 컸었죠. 오죽하면 교황청에서 아시아 지역은 포르투갈이, 서방구는 스페인이 맡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고지도에서, 포르투갈의 고지도에서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의 식민지처럼 표기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7세기 이후에 새로운 세계관이 형성되죠. 곧바로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이후에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난 다음에 세계의 해상권은 영국이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은 세계를 경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패권,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식민지 쟁탈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야 해서 과거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역들, 북미 지역, 서인도 제도,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790년대 호주, 즉 오스트레일리아, 1830년대쯤에는 인도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1860년이 되면 1, 2차 아편 전쟁을 거쳐
중국까지 공략해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일본, 그리고는 조선까지 그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고요. 여기 제국주의에 편승해서 함께 선교 지부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천병이었다. 천병 잘 아시죠? 본대가 가기 전에 미리 지형을 살피고 거점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병력을 말합니다. 그러니 제국주의와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가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지역은 마카오였습니다. 마카오. 이 마카오는 과거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 당연히 거점으로 확보했던 지역에 개신교 세력들도 선교 지부를 중심으로 거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점을, 즉 다시 말하면 마카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 가운데 우리는 19세기 초에 귀즐라프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프로이센 사람입니다. 독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프로이센, 귀즐라프. 이 귀즐라프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선교회 소속으로,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으로 영국, 네덜란드 등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특히 그 가운데서도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으로 이미 1826년에 마카오에 와 있었습니다. 그럼 마카오에 오기 전에는 그는 어디에서 활동했나?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다 끊임없이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국 상인들로부터 중국의 방언을 배우고 중국말을 배워뒀더니 중국어를 익히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콕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카오에 진출한 귀즐라프. 이때가 대략 1826년 경에 마카오에 왔습니다. 그의 꿈은 마카오에 머무르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해볼까, 활동을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노린 것은 단순한 영토도 영토이지만 그로부터 엄청난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일찍이 인도를 타깃으로 삼아 인도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던 것이죠. 동인도 회사는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크게 지니고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회사 말 그대로 상업적 목적이 컸었어요. 그런데 그 동인도 회사 소속의 배가 있어요. 로드 암허스트호를 타고 이제 통역관으로서, 중국말을 잘하게 되니까 통역관으로서, 또 그리고 배의 의사로서 그는 배에 타게 되었고 드디어 그의 꿈이었던 중국으로 진출합니다. 근데 이 배는 원래가 아편 밀수배예요. 아편만 밀수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정탐을 합니다. 해안을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하고, 그야말로 제국주의의
수단에 앞장섰던 배였어요. 정탐선을 탔습니다. 이때가 1832년 2월 1832년 2월이었습니다. 로드 암허스트호를 타고 중국 해안을 따라 북상해 올라갔던 것이죠. 해도를 작성했습니다. 이 귀즐라프는 아주 여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요. 방언을 배웠죠. 중국의 그것도 지역적인 지역 방언을 배웠습니다. 중국 상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중국말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올라갔나 하면 산동까지 들어갑니다. 산동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해안이었죠. 그리고 이 산동에서 바로 그해 1832년 7월 산동을 거쳐서 드디어 이 배는 그들의 정탐 활동을 위해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로 가는 과정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륙한 곳이 바로 7월달 황해도 해안 백령도였습니다. 백령도. 우리가 백령도는 서해오도로 접경지역으로 군사적인 위협이 항상 따르는 그와 같은 곳으로, 그리고 바다 코끼리가 지금도 무리지어 살고 있는 곳으로만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전파된 지역 중 하나였다는 것. 그는 백령도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머무는 동안에 그는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7월 25일 날, 7월 17일 백령도, 7월 25일 날, 그리고 8월 12일까지 7월 25일, 7월 25일에서 8월 12일까지, 그러면 대략 한 보름 정도 되겠죠? 보름 조금 더 넘나요? 보름 남짓한 2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충청도 홍주 부근의 고대도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고대도. 우리는 이 섬의 이름을 기억해 놓을 만하죠. 고대도. 고대도에 머물면서 중앙정계의 통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올렸고 답신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귀즐라프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청년을 통해서 청년을 사귀어서 발음을 듣고 그 발음 기호에 맞춰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자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감자 쪼개어서 심고, 또 그리고 포도에서 즙 짜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선의였기 때문에 가지고 간 많은 약을, 피부병에 시달리고 각종 질병이 있는 섬 주민들을 치료해 주는 데 사용하고 약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번역뿐만 아니라 성서를 나누어 주고 기독교 서적을 전했어요. 통상은 거절됐습니다. 그는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뿌렸어요. 감자 씨만 뿌린 게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물론 그 배는 건전한 의미로 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소임을 했습니다. 떠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곳이 복음화된다면, 그리고 거쳐갔던 제주도가 복음이 된다면 중국, 일본, 조선, 중국, 일본 3국의 중앙 삼각 지점에서 너무나 큰 복음의 불길이 일어날 것임을 생각하고 간절히 복음화 될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개신교 신자가 처음 도달해서
처음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전개했던 첫 전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1832년 7월 25일에서 8월 12일 사이 칼 귀즐라프의 내한 프로이센 독일계 퍼르시아라고도 합니다만은 귀즐라프의 내한 귀즐라프, 우리는 이 이름과 이 날짜를 그리고 고대도 그 이전 백령도를 우리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신교는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중요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